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야지. 오늘은 그 신살에 대해서 12운성, 12신살 정리하시고 나머지 제반 신살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격국용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하죠. 하고 이것이 격국용신 또는 이제 명리학의 이론 체계 중에서 중요한 십성, 십신, 육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해서 움직여내는데,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이듯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고법 명리에서 신법 명리로 넘어오면서 십성에 대한 부분이 명리학에 차용이 됩니다. 차용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명리학의 십성 이론도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성에 대한 이론은 오성학에서 나왔다. 칠정사연하는 오성술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성론, 궁의론이라는 이론도 들어오고, 또는 다른 관점에서 수리로 가지고 노는 구성학이라든지 육효나 육임을 가지고 대가들이 공부를 따로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자미두수를 경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문을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성술 이론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신살은 오성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 이론 체계가 너무 방대하고 그 이론적인 부분이 너무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주 등한시했죠. 등한시했는데 격국용신을 가지고 과거의 오행론으로 가지고 음양오행을 가지고 큰 틀에서 만들어내는 관법은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적인 관법에서는 신살은 다시 재조명이 되어야 됩니다. 신살을 모르고서는 사주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풀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공부를 하실 때 그걸 감안을 해서 수업을 하셔야 된다. 여기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신살이 언제 어떻게 생기고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로 왔고 어떠한 부분이 들어와서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은 철학 사상 쪽으로 학술론 쪽으로 넘어가는 분야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여기는 학교지만 평생학습센터니까 평생학습센터는 실용적인 학문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7대3, 8대2 정도로 실용을 하고 이론적인 베이스를 조금 섞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서두가 왜 이렇게 제가 조금 길게 나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칭 명리학의 대가라는 분들도 십성 자체나 십신에 대한 부분이 명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이론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착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거든. 그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풀다가 안 풀리는 이론이 많습니다, 사주가.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재반신살 또는 자원, 글자의 기본적인 글자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글자의 기본적인 것을 감안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럼 글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있죠. 왜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 이 명리학의 이론 체계에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계절도 되죠. 사계절도 되고 또는 하루 12시간이잖아요. 고전으로 봤을 때, 현대는 물론 24시간이지만 이것을 뭡니까? 12지지로서 표시를 해놨잖아. 그리고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인시나 묘시부터 신시나 유시까지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인간이 활동을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는 활동력을 많이 가지는 거고 활동력이 없는 글자에는 활동력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없는 모양으로 쓸 때는 없는 모양으로 우리가 통변해 주면 돼. 우리가 통칭적으로 봤을 때 일찍 시작하는 사람 인시에 시작하죠. 좀 늦으면 묘시죠. 아주 늦으면 진시에 출발한다고. 그럼 인묘지는 목이잖아. 그럼 결과를 언제 냅니까? 신유술에 낸다고. 이게 우리가 뭐냐면 5시, 7시, 9시. 이 이상 넘어가 일하는 건 없죠, 잘. 그러면 톡출하게 일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술부터 뭡니까? 인이나 묘죠. 이 새벽 장사, 밤 장사잖아요. 그럼 이건 밤 장사 용도로 쓰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용도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줘. 그 가르치는 사람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되게 감을 잡기가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 12신사를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적인 부분을 12신살. 자, 12신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2신사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조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삼합의 부분을 가지고 신사를 끼우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외우는 방식은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이단 말이야. 목은 해묘미 궤도를 가지죠. 삼합의 궤도. 자, 해묘미는 이게 목의 궤도입니다. 이게 목이고 목은 봄이죠. 봄은 어디를 취향하느냐면 추구하냐면은 여름을 추구한다고. 여름은 인호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묘미를 짓살, 장성살, 화개살이라고 하고 한 단계 앞선 그룹을 우리가 망신, 육회, 천살이라 한다고. 망신, 육회, 천살이라 하고 해묘미가 목이면은 목과 반대되는 거는 뭡니까? 가을이잖아. 이게 사유축 궤도죠. 사유축 궤도는 사해가 충이 되니까 이게 역마살 그룹입니다. 역마살, 제살, 월살이 되죠. 자, 월살이 되는데 이 봄은 어디를 지나냐 하면은 겨울을 지나죠. 겨울은 신자진 궤도죠. 신자진 궤도는 겁살, 연살, 반환살이 되죠. 자, 팔자를 풀어갈 때 신살의 기준은 연지를 기준으로 놓습니다. 연지를 기준으로 놓고 일지는 자기의 어떤 의지, 행동력으로 보고 연지는 상황, 환경, 여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풀어나갈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의지나 행동이나 자기 뜻으로 풀어나간다고 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못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연지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우게 된다. 그리고 해묘미라는 목은 항상 여름을 지향하기 때문에 팔자 자체에서 그 십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관은 이거를 추구하게 돼 있다고. 그럼 내보다 등급이 낮은 거는 자꾸 거기에 갈증을 느끼면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치용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망육천, 그러니까 망신육계 천살이 사주에 있으면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해가 쓰는데,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반대 인자를 써먹든지 아니면 자기 자체 인자를 쓴다고. 절대 뒤떨어지는 인자는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저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인생 자체에 좀 곤란함이 있어요. 갈증이 많이 느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요 방식 말고 외울 수 있는 방식은 12신살에서 예를 들어서 해묘입니다. 삼합의 기준이 내 띠란 말이에요. 띠, 연지. 연지죠.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연지를 기준으로, 이건 띠죠, 띠. 동물이니까, 동물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돼지띠가 오든, 토끼띠가 오든, 양띠가 오든, 하나가 오게 되면은, 연지 자체는 항상 글자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글자가 하나가 오게 되면 반드시 삼합의 궤도를 머릿속에 넣고 또는 육합의 궤도도 같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해가 오면은 해묘의 기준이다. 해묘의 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묘년이면 이게 장생살 그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해 다음에 자가 왔다. 자는 연살이 걸리죠. 이게 연살이 오게 되어 있다. 이게 신자진으로 들어가니까, 신자진은 해묘미에서 목에서 겨울이니까 연살이 걸린다. 자오묘는 연살이 걸린다. 오게 되면 묘 앞에 인이 들어오죠? 그럼 인은 뭡니까? 인호술 궤도니까 여름을 간죠. 그래서 이게 망신살. 그 다음에 묘 다음에 진이 오죠. 진은 반한살. 그 다음에 미 다음에 앞에 있는 오죠. 이게 육해살이죠. 그 다음에 미 다음에 신이 오게 되면은 해묘미죠. 해묘미 그룹에서 벗어나잖아. 그럼 신은 급살이란 말이야. 궤도를 이탈하는 거죠. 신이 오게 되면은 이 신은 급살. 자, 그러면 이제 해 앞에는 술이 들어오죠. 술.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 쭉 외우시면은, 자, 보세요. 지장화 3개 외웠죠. 그 다음에 천살, 반한살, 망신살, 연살, 반한살, 육해살, 급살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몇 개 외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외워버렸잖아요. 9개 벌써 외워버렸죠.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인자가 뭡니까? 사유축이죠. 사유축이 뭡니까? 역마살, 제살, 월살. 조금만 하면 12개 끝나는 거예요. 반대 인자, 그 중간에 있는 인자. 그러면 우리가 12신살적인 부분을 연지를 기준으로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바로 튀어나와야 돼. 바로 여러분들이 무슨 살이라고 할 정도로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지향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항상 인간은 자연은 항상 앞으로 나가는 인자를 중시한다. 과거는 들어온 것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박일우 선생의 유물 무물론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묘미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나온 과거는 흔적이 남잖아. 과거는 열심히 노력했는 흔적이 남으니까 유물. 미래는 뭡니까? 내가 가보지를 않았잖아.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물. 유무물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묘년이단 말이야. 올해가 묘년이 개묘년이죠. 개묘년에서 오늘 만약에 올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 해, 자, 추, 인. 요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과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뭔가 주머니에 들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진, 사, 오, 미를 만난다. 돈이 없지. 미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늘 누가 돈 낼 것인가를 우리가 추론하는 방법으로도 이걸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계묘년을 기준으로 해가 내가 계묘년이란 말이야. 내가 계묘띠라, 토끼띠란 말이야.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다음에 내가 사줄게.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도 있다 말이지. 뭐냐면 이 12신살은 응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12신살의 이론은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죠. 만약에 이 해묘미띠가 내 직원 아래 사람을 둔다고 하면 반한살을 둔단 말이에요. 반한살은 운전기사란 말이에요. 반한살. 역마살 그룹 앞에 있는 글자니까. 사 앞에 있으니까 진이잖아요. 진사잖아. 그러니까 네가 역마 앞에, 마부 앞에 있는 거니까 운전사지. 그래서 운전사는 몸에 비서도 되잖아요. 그 아래 사람인데 이걸 잘 배신을 안 하는 인자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다. 12신사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12운성에 대한 부분. 12운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서 어떠한 모양, 세력을 가지느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간은 확산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 나가는 인자로 보고, 음간은 커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로, 음간. 다릅니다. 조그마한 점에서 커 나가는 게 양간이고, 음간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줄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여지는 모양으로 쓰고, 음간은 실질적인 모양으로 쓴다고. 이게 명예로 쓴다고 한다면, 이건 명예로 쓴다고 한다면, 요거는 실리로 쓴다고, 음간은. 그리고 남자보다 이걸 양간을 남자로 보고 음간을 여자로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실리에 남자들보다 밝거든요. 아, 느낌이 안 좋다, 감이 안 좋다, 이러면 바로 수도하고 정리하거나 축소를 시키는데, 남자는 다 죽어가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수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으로 코치를 해줄 때 운세의 흐름, 특히 12운성은 세운을 관점으로 볼 때 잘 써야 됩니다. 세운을 볼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재성, 두 번째 관성, 세 번째 식상, 네 번째 인성, 다섯 번째 비급이죠. 내 팔자에 있는 재관인식비에서 재성, 관성, 식상, 인성, 비급의 세력 여부를 논하는 거예요. 그 세력 여부를 어떻게 논하냐면은, 사람의 생로병사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동적인 부분이나 여건이나 상황적인 부분을 논하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취용해서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12운성 자체는 뭐냐면은 세운에서 많이 써요. 물론 대운에서도 안 쓰지는 않았는데, 세운에서 많이 쓰는데, 대운에서는 참작을 해주는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대운의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운에서 재성이나 관성이 크게 일어나는 확장되는 운으로 넘어갈 때는 사실 역학적으로 코치하기 애매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거든. 근데 대운 자체가 결국 뭐냐면, 확장이 돼 가지고 이까지 딱 올라가긴 올라가는 데 있잖아. 한 번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망하거든. 이게 망하는 성인데, 이건 모양은 커 나가는 모양이라고.
근데 이게 여기서 딱 정점에 이뤘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가 그냥 한 방에 망해버린다고. 그러면 이 잘 나가, 이렇게 운에서 펼쳐져 나가는 모양이 잡혔지만 이걸 그만두라고 하게 되면은, 줄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은 안 줄인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잘 해줘야 된다고. 벌리지 마라. 축소하라고 하는데 사람은 눈에 이권에 이익의 어떤 모양의 상황이 그런 환경으로 닥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완전 눈물이 곡절을 쓰는 과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운의 어떤 상황이나 틀을 읽어내는 능력과 함께 세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근데 운이 좋으면서, 운이 좋은데 대세운 세운에서 해마다 오는 운에서 이렇게 커 나가는 모양이면 좋죠. 그래서 항상 대운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사주명리는 수학하고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모양이나 이게 탁탁탁 틀에 막히면서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별개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 대운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세운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대운을 먼저 잘 살펴줘야 돼요. 대운 자체가 잘 살펴줘야 된다고. 대운을 살피고 세운의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12운성을.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역학적으로 코치를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용도로도 됩니다. 사업이 확장하는데 왜 당신은 왜 하지 마라 하노? 다른 데는 다 가면 확장하라 하거든. 근데 다른 데 이제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줄이라고 얘기하느냐, 반대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딜레마적인 부분이 많거든. 이거는 뭐, 나는 세운만 본다 이래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대운을 예. 아니 전체 10년 중에서 세운은 1년인데 예. 1, 2, 3년만 좋아. 해명비만 딱 좋아. 예. 그죠? 예. 그럼 3년 후에는 그 다음에는 몰락이잖아요. 그렇죠. 세운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이 뭐냐면 이거는 수학하고 같습니다. 딱 정해져 있죠. 사주라는 기본 틀 자체가 대운에서 어떤 영향 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네. 예를 들어서 대운이 겨울이 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겨울은 확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움츠리고 되고 축소하고 소리 나지 않고 폼 나지 않고 조용하게 실리를 취하는 운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막 벌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이 대운의 어떤 틀과 모양 속에서 세운의 모양을 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칭적으로 이게 또 정밀하게 들어가면은 갑이나 병이나 갑을병정 무기 정도가 재관 인식비에서 걸렸을 때는 확장이 가능한데 금수가 확장이 될 때는 또 달라요. 해석이. 오행에 따라 해석이 또 다릅니다. 오행에 따라서. 이 학문이 어려운 게 뭐냐면 또 오행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병정화란 말이에요. 병정화가 일간인데 이 사람이 경금, 신금을 재로 쓰잖아요. 재물이 어디서 커 나가냐면 인호술에서 커 나가잖아. 인에서 커 나가잖아. 그죠? 그죠? 절지지만 쭉 커 나가는 패턴을 걷잖아. 원칙으로는 사유축 궤도잖아. 그죠? 그럼 이걸 궤도를 잘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금의 궤도는 뭡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실리를 취하는 모양으로 가야 되잖아. 명예로 취하는 모양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행적인 자원의 모양으로도 되게 중시하게 봐야 돼.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코치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한 가지, 두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과 여러 단계를 보고 우리가 코치를 해줘야 되는 거다. 단순하게 뭐 해명이다, 인호술이다, 신자일 이렇게 아니고 삶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럼 우리가 역학적으로 코치해 줄 때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은 우리한테 그냥 물으러 왔지만은 묻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잘 되고 이 사람이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면 코치해 주는 게 우리가 책무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가 우리도 명성도 높아지고 삶의 보람 또는 이 직업에 대한 행복도도 높아지는 거하고 같거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만 가지고, 십성적인 부분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지.
상황이나 여건, 글자의 모양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시를 통해 12운생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보죠. 예시를 통해서 사주 패턴이 있으면 하나 불러주세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여자. 신미. 신미. 경인. 경인. 개해. 개해. 기미. 지금 신묘임진개사. 임진개사. 갑오 을미. 경신. 갑오 을미 경신. 정인. 지금 4대 4, 14, 24, 24대 33.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올 생일 지나고 나면은 지났네. 대운 바뀌었어요. 이대운 습니다. 아, 갑오대운입니다. 생일 지나면 대운을 논하는 게 연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어디 아마추어 소리 듣습니다. 어디 가면. 생일 우리가 뭡니까? 월지잖아요. 내 생일이 지나면 대운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33세잖아요. 네네. 33세 딱 들어오고 대운이 바뀌었잖아. 이 사람은 34세잖아. 대운이 바뀌었다고. 갑오대운. 이게 갑오대운이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잖아요. 인월에 태어나고 인해가 한목이 되고 미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팔자에서는 해가 해묘미로서 요 미가 목이 되죠. 목이 강하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요 토가 대세를 이루잖아. 관이 대세입니다, 이 사람은. 관이 대세라고. 그럼 우리가 직업적인 용도로 봤을 때 해묘미 궤도잖아요, 그죠? 해묘미 궤도에서 이 사람 인을 쓰려 한다고. 호랑이 인자. 인은 상관이잖아, 상관. 식상을 쓰는데 이 호랑이 인자니까 이 보통 봄이니까 교유, 그 다음에 이제 필설 또는 이제 상업예술, 이런 쪽으로 이제 쓰려고 한다고. 실제 이 사람 직업이 어떤 용도입니까? 컴퓨터 관련된 걸 하거든요.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은 호랑이 인자 안에 있는 병원을 죄를 보고 전기전자통신으로 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전기전자통신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런 쪽 분야에 쓴다고. 컴퓨터 관련 직종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물으러 왔단 말이야. 물으러 오게 되면 첫 번째는 재성의 여부를 보잖아. 재의 재성. 두 번째는 관성이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식상이잖아요.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팔자의 갑을목이 인을 만났으니까 인묘를 만났잖아요. 세운에서 지금, 그죠? 식상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잖아. 그죠? 상관인 갑은 예를 들어서 제왕제를 만났고 어른 록을 만났잖아. 그죠? 상관이 제왕제를 만났기 때문에
관하고 부딪힐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직장에 관련된 부분, 자기 의지나 자기 표현력,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관적인 일 자체에서 이걸 허물라고 하죠. 토를 뭉개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은 팔자 자체에서 상관을 쓰잖아. 근데 우리가 격국용신이라든지 사주를 볼 때 상관이 천간에 떴을 때는 반드시 제압을 해야 되고, 칠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지지에 뜬 거는 상관없습니다. 천간에 떠 있는 상황은 제압해야 돼요. 상관과 칠살은 반드시 제압의 용도단 말이에요. 떠 있으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극하는 거나 설하는 오행이 있어야 된다고. 합하는 오행이나. 근데 이 사람은 상관 자체를 실질적인 용도로 쓴다고. 실질적 용도로 쓰니까 이렇게 호랑 인자 망신을 썼기 때문에 이는 인중의 병화가 장생하니까 쟤를 전기, 전자, 통신 쪽에 이 사람이 쓰고 들어갔다고. 자, 그러면은 12운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재성은 직장이니까 병화를 보면 되죠. 병화가 인묘니까 장생 목욕지죠. 커 나가는 형국이잖아. 돈벌이의 모양 자체는 커 나가잖아. 인묘진 사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재물이나 상황적인 부분은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무토, 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입니까? 관은 인묘진 사음으로 궤도 같죠. 화토동덕이니까. 같이 조금 네가 답답하고 하더라도 있으면은 괜찮다. 라고 호칭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 봤을 때는 이제 다른 거. 인성적인 요소. 인성적인 요소로 봤을 때 인성은 경금이잖아. 경신금이 인묘를 만났으니까 인성적인 요소에서는 힘이 없죠. 인성은 우리가 단순하게 공부도 되지만은 문서, 결제, 도장권. 그게 자기의 그 어떤 결정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오는 용도에 따라서. 제가 성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진은 힘들다. 성진은 힘들다. 왜? 해묘미 교도에서 묘공이 장생살이잖아. 장성이 식신을 만났잖아. 그죠? 장성이 이제 묘년이 왔으니까 식신을 만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되 결과는 나오기가 힘들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역학적으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 자체가 상당히 괜찮죠. 대운이 팔자에 재가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재가 들어오잖아. 오가 들어와가지고 인중에 인호하고 가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뭡니까? 재물에 대한 습득 능력이 있는 상황적인 부분이 팔자에 병정이 없어도 끌어당길 수 있는 인자가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리적인 부분을 써먹는 거야. 직장인이 뭐 돈을 어떻게 실리적으로? 이제 그런 용도로서 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도로 간다. 이 팔자 자체에서는 관이 대세잖아. 직장인이야. 돈벌이나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오미가 합하니까 직장 생활에서 나름대로 여기서 네가 실력도 인정을 받고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까 잘 지내라 해야 된다. 미가 요때 되면 직장의 이동과 변동이 있겠죠. 미는 여기 되면 뭐 팔자에 이렇게 미가 두 개가 있잖아. 요거는 왜냐면 요 인은 간목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인을 천간으로 올리면 간목이 되잖아. 네. 미 어떻게 됩니까? 입고되나 안 되나? 해묘미로 있고. 입고되죠. 그럼 요 직장을 그만두겠죠. 요거는 여기 입고돼 버리니까. 요건 요도로 써먹는 거고 다르게 또 튀겠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우적으로도 인월은 춥잖아요. 물론 이제 인월에 미시에 태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조우주가 조금은 해소가 됐지만 이제 병화를 쫓죠. 조우적으로. 그래서 대운이 사오미로 흐르기 때문에 대운이 잘 흘러갔다. 근데 기본적으로 관대세다. 관이다 말이지. 물상적으로 보면 관이 나를 뭐 흙이 개수에
극함으로써 지렁탕이 된다, 지렁물이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물상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한다고 하면은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이 인목을 키우려 했는데 경금, 신금이 뭡니까? 이슬이나 설이가 인목을 키우지 못하는 형국이잖아. 식상을. 근데 대운이 어디로 왔다? 사오미로 오니까 경금이 힘이 있다, 없다? 잘하겠다, 안 잘하겠다? 잘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죠? 근데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예. 인성 공부. 아, 인생 자체가 절제에 있었잖아. 네. 근데 역설적으로 봤을 때 사오미 신유술로 가면 인생이 성장하잖아. 네. 공부는 이제 앞으로는 한다고 봐야지. 사오미 신유술로 가잖아. 사회축 궤도에서. 그죠? 사오미 신유술로 가죠. 결혼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은 늦다. 여기 있잖아. 이쁘니까. 여기 늦다. 늦은 결혼이다. 그 대신 여기 이제 해미로 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합한다. 언제 결혼할 것이냐? 을미? 아니, 이제 세운에서, 요 운에서 결혼합니다. 아, 가보대. 가보대운에 결혼합니다. 가보대운에 결혼을 한다. 사대운은 넘어가고 오대운에 결혼하게 돼 있다. 그래서 12의 운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풀이할 때는 이렇게 재성, 관성, 식상, 인성, 비겁의 용도로 쓰고 팔자 자체가 기준이 여기 되잖아. 항상 기준을 가지고 없다 하더라도 재관 인식비를 머릿속에 넣고 세운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쭉 읽어주는 게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오행을 놓고 그냥 흔들면 돼요. 오행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갈 때는 항상 양반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 직장으로 쓰느냐, 사업으로 쓰느냐, 식상을 쓰느냐, 관성을 쓰느냐, 직업을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12운성적인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요를 쓰면 돼. 그걸 이제 12운성으로 머릿속에서 돌려서 그 용도에 맞게끔 세력의 여부를 인간의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12운성이다. 12운성적인 부분을 놓고 이제 12신살적인 부분을 육치를 겸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격국용신론만 가지고 뭐 이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토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물으러 완 거잖아요. 물으러 왔잖아. 물으러 오면 대답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떻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물으러 왔는데 뭐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공부는 학자처럼 하고 상담은 뭡니까? 프로술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성이 지금 괜찮잖아요. 예. 팔자에서는 재물은 약하지. 팔자에서 재물은 약한데 네. 가보대운이 와서 예. 괜찮지요. 오대운에. 조그만 빌라가 하나 있는데 예. 그게 팔릴 수 있는 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 뭐 시기적으로 다 안 좋지만 내년에 팔린다. 내년에 그게 오래된 빌라죠. 오래된 빌라인데 산지가 네. 오래 샀나 봐요. 오래된 빌라인데 오래 샀다. 네. 내년에 팔린다. 내년에. 내년에 팔린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년에 팔린다. 갑진년이잖아요. 갑진이잖아. 네. 왜 팔리냐면 이 호랑이 인자 안에 네. 호랑이 인자 안에 요게 이제 경금이 있잖아. 네. 경금이 정인이잖아. 네네. 정인을 갈고 있는 호랑이 인자를 분명히 용이 와가지고 격각을 치잖아. 격각은 충과 같은 거야. 궤도가 다르잖아. 이걸 알아셔야지. 인호술 궤도잖아. 네. 이게요. 네. 이건 신자진 궤도예요. 궤도가 다르잖아. 이게 충이고 이거 닭각 충이잖아. 네.
한 칸 건너뛰거나 앞뒤로 오는 거는 그것도 공부해야 되네. 그럼 뭐냐면 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들어요. 빨리 들으라고 적지 말고. 네. 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인묘지는 네. 지나온 거죠. 네. 그럼 지나온 건 흔적이 있나 없나? 흔적이 있죠. 있는 거를 진이 와가 요걸 치잖아. 네. 이게 없어지는 거야. 아. 왜 그러냐면은 용이 오게 되면 만약에 있잖아. 이게 진. 이게 만약에 이제 다른 글자가 오가 오게 되면은 진이 없어지거든. 오 입장에서는 진사로 왔잖아. 진사오. 그러니까 인호술 궤도잖아 이게. 네. 인호술 궤도가 왔을 때 네. 인호술 궤도가 오게 되면 신자진이 허물어지거든. 서로 허물어지거든. 서로 허물어진다고. 왜냐면은 이게 새우는 뭐라 했어요? 새우는 왕이란 말이야. 네. 왕이 와가지고 인목을 쳐버리는 거야. 아. 인목을 쳐버린다. 그게 어디에 올라와 있다 이게? 정부. 경은 뭐고? 인성이잖아. 정인. 정인이 인성이잖아. 무슨. 그리고 우리가 연월일시에서 이걸 뭐로 봐요? 토지로 보잖아. 이걸 건물로 보잖아요. 어떻게요? 연은 조상 땅이니까 땅으로 보고 토지로 보고 이거는 뭡니까? 내 사는 집이나 건물로 보고 요거는 뭐가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거로 보고 요건 뭡니까? 투자처잖아. 대문 바깥이니까. 그래서 이거 용도를 해야 되는 거지. 다 공부했잖아. 우리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풀어가는 부분들은 용도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면 된다. 그래서 오래된 거면은 이제 우리가 연주를 보잖아. 근데 이게 편인이잖아. 편인은 오래된 거 안 팔리는 거로 봐야 되거든. 현이는. 토지 오래된 거로 본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것이 날아갈 것 같으면 언제쯤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해묘미 궤도니까 사유축 궤도 와야 되겠죠. 네. 4년이 돼야 이거를 치거나 하게 되죠. 윤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사막은 되게 응용이 많단 말이야. 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궤도. 그래서 궤도가 중요합니다. 풀어내는데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앉아가지고 그냥 어버버버 거린다고. 이 개념 속에서 노는 거라고. 왜냐면은 당연히 내가 세군이잖아. 한 해의 인자가 토끼가 여기서 왕이잖아. 토끼는 뭡니까? 해묘미 목이자. 목은 뭘 오지 못하게 한다? 가을의 기운을 못하게 오는 거야. 목이잖아. 목이 왕권을 잡았는데 금이 힘이 없잖아. 그래서 이 금을 쓰는 인자, 팔자에 금을 쓰는 인자는 인묘에서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성적인 요소에서 지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 힘이 없단 말이야. 진이 오게 되면 뭡니까? 진은 천살이라고 봐야 되잖아. 네. 그리고 사가 오게 되면 뭡니까? 사이축 궤도로서 본궤도로 넘어가잖아. 네. 그럼 진에서 이게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좀 팔리느냐 그걸 어떻게 또 봐요? 올해는 말고 내년. 올해는 안 팔리더라도 작게 팔리지. 네. 왜 작게 팔린다고 표현할게요? 인호술 똑같잖아요. 아니지. 인명진 똑같은데? 아니지. 어떻게 해요? 자, 개해에 보면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팔아봐야 별로 재미없잖아. 네. 그죠? 네. 재미가 없는 세월이거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역학일을 하는 사람들은 글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세상에 흘러가는 시류나 흐름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럼 올해보다는 그나마 내년이 조금 수월할 거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 역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이 온단 말이야. 네. 진이 오게 되면은
인을 격각을 치버린다. 격각을 치면은 이게 있는 글자 자체가 다 움직여버리거든. 그래서 없어져 날아간다. 근데 그게 부가가치 있게 팔릴 수 있냐? 그걸 또 볼 수 있냐? 부가가치 있게끔 네, 신자진이면 갑진이 왔단 말이야. 신자진이 왔다. 진이 왔다. 해묘미의 전이잖아요. 자, 해묘미에 전이면 별로 안 좋네. 진이 왔다 이거. 반환살. 반환살은 뭡니까?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부가의 이익, 뜻하지도 않게 팔리거나 날아가거나 하는 거지. 고급 빌라에만 안 팔리는데, 적급 빌라. 그러니까 되지, 그거는. 반환살은 뭡니까? 왕이 지참금을 챙기고 물러나는 형국이잖아. 그럼 지가 왕권을, 해묘미에서 왕권을 쥐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수행비서를 달고, 그러니까 수행비서한테 네가 팔아봐라 하는 형국과 같거든. 그거를 조금 오래 두면은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나? 그것도 볼 수 있나요? 부가가치? 네. 그렇지. 재물의 현황이 사오미로 가게 되면은 병정무토가 사오미에서 록이 되잖아. 그죠? 요때 팔아도 되지. 좀 지나면은 한 10년 두면 괜찮을까? 뭐 그런 거. 빌라 10년 지나면 재미가 있나? 그러면 사오미 지나고 나서 시내 팔아도 되지, 뭐. 이신충 때려가지고 없애버리지. 이신춘. 예. 그렇게 그냥 3, 4년 묶어놓고 뒤에 팔거나 그래 해라 해야지. 이신춘.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예. 사안에 따라서 질문을 다 다양하게 던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신설적인 용도로서 풀이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자에 없어도 있는 것과 같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쓰고 어떤 용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 팔자에 재성이나 관성이 없지만 생활을 하잖아. 그 영향을 받으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있으면 뭐냐? 정확하게 쓴다. 폼나게 쓴다. 그리고 없으면 뭡니까? 숨어서 쓴다. 보이지 않게 쓴다고. 보이지 않게끔 쓸 수 있게 우리가 얘기해 드리면 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